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1일. 자,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바로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자, 오늘은 사실 좀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강무 멘토님, 네. 오늘 금요일, 왜 또 오늘 하락이 할까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할 정도로 오늘 네. 금요일이니까 빠지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까지는 네.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답답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도 근데 오늘, 공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떨어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고민 자체는 아마 종목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바로 저희 증시큐 여보세요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먼저 코스피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보다 0.24% 정도 빠진 194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주말에 대한 어떤 헐리데이 리스크, 그리고 FOMC 회의가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죠. 그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같이 중복되면서 아무래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전반적으로 지금 관망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상태도 보도록 하죠. 자, 수급입니다. 자, 현재 기관들 현재 1,032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503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관들은 1,0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 자체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개인들은 어제도 그렇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포지션 자체를 강하게 취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보다 0.4% 정도 내린 12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장 초반 그 중반까지 분위기는 플러스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로 지금 바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전거래보다 1.98% 정도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약 500원 정도 내린 4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이렇게 홀로 1.03% 플러스를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1.28%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0.6% 약 2,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전거래보다 약 500원 정도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6%,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오늘 3.6%대 강세입니다. 자, LG화학, 화학주 중에서도 LG화학이 좀 특히 강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하락분보다는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아차는 3.3% 역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3% 정도 강세네요. 현재 2만원 정도 오른 63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없고요. 삼성 SDS와 신한지주는 각각 1.13% 그리고 1.68%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3.5%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양호한 흐름은 아닙니다. 역시 이번 주 내내 좀 힘든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불확실성이라는 네 글자가 소멸되는 그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 역시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소 혼조세 양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의 시장에서도 이 모멘텀에 대한 부재함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는 654%포인트, 0.61%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봉선상의 이 위치를 본다라면은 60주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장 후반대까지 이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650선까지 밀린다라면은 이 시장 하락에 대한 이 기조가 좀 더 공포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에 대한 이 이평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기조로 해서 안정감을 좀 보였었던 것이 코스닥이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취약한 부분이 650포인트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시장의 기조에 따라서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하락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 시장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안 좋은 악재들이 부분들이 리베이트 사건이 좀 진행되면서 안 좋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하락 기조를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하락 기조를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엔, 바로 어제 이야기 들었었죠. 이 컨텐츠에 대한 관점에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수혜 부분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시장에 대한 내수주와 그리고 연말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다 보니까 놀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로엔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조가 좀 무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너나 없이 시장에 대한 기조를 좀 하락 기조를 동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FOMC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기재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 시장에 대한 기조 어쩔 수 없이 하락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동안은 이 종목 중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후에 종목에 대한 개별적 이슈를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 흐름들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 이광 멘토님께서 이슈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악재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차후의 이 모멘텀. 자, 바로 어제 발표되었던 부분들, 이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LG와 이 불가피하게 이 기업 제품에 대한 경합도를 벌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사글에서는 LG와 삼성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한 격돌 부분은 좀 표기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 삼성에 대한 조직 개편화가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전이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좀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디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모두 다 이 스마트 기기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전자기기가 이제는 이 차량 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차량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만물 인터넷 시장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차량용 차량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이 전기차 관점이 이제는 이 스마트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카 쪽 안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다 이 스마트 기기 쪽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을 또 세계 시장에서 선보였던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차량 쪽에 진입했을 때 차량 쪽에 있는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 성장도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익혀지실 것 같습니다.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이 자동차 안에 인포메이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 다양한 기술로 해서 시장 그 유저로 하여금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자 사업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조차로 해서 이 카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단어를 좀 주시하시면서 그 외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종목군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머니 포인트는 카 인포테인먼트였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따끈따끈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 진행하기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식큐 여보세요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신바이오가, 네, 일신바이오. 네. 자, 시청자님, 그 뒤편에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들리는데요. TV 네. 음량을 가급적으로 다 줄여주시고, 저하고는 전화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신바이오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250원 정도 먹을 거예요. 한 20% 돼요. 아, 3,2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네. 우선은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일신바이오가 좀 하락 기조가 좀 컸어요. 네.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라 생각되었던 것이 삼성그룹이 지금 자동차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전자장비, 그리고 이 의료기기, 또 새롭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이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신수종 사업이다 보니까 자동차의 부각이 많이 됐는데 삼성에 대한 바이오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일신바이오도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머지않아 이 뉴스들이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보인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삼성 에피스와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 공장 부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밸리를 또 새롭게 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이번 달의 뉴스였거든요. 자, 일단 다소 이 부분들을 기대한다면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일신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업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죠.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주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다소 수발주 성향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선을 좀 두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좀 벌어서 기다려서갖고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데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좀 사서 보태면 안 될까요? 물 타는 거. 비중이 20% 갖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를 좀 더 확인하고 이 주가가 크게 더 밀리지 않을 때 그때는 더 담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비중 한 30% 담아가시면은 단가 조절도 될 것 같습니다. 2,400원 미만이 안 떨어지면 물 타도 된단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현금을 지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시장이 좀 고맙습니다. 바뀌어갈 때 이 종목도 좀 화끈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셀트리온 85,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비중은요? 이거 45%가 있는데. 45%요? 네. 85,000원. 자, 언제 사셨나요? 뭐, 최근에 사셨습니까? 아, 며칠 됐어요. 아, 며칠 전에요? 네, 얼마 전에. 네. 일단 뭐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실 바이오 관련 업체들 쪽은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너무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좀 엮여서, 지금 계속 몰매를 맞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그냥 생약, 원약이 아니고요. 바로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이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가 좀 쌉니다. 싸게, 저렴하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복제약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투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지수하고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셀트리온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약간의 투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이제 원약 그 시장보다는요. 지금 복제약 시장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그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정말 크게 발휘하고 있는 그 정도의 덩치가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흔들림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발생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의 큰 이제 장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깨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기다리면 조금. 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주 부근에서는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반등을 좀 이용해서요. 만약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수익을 원하신다면 85,0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지금 매수가죠. 매수가가 사실 조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아니었어요. 매수를 하실 때는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85,000원 위로 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네, 보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올려온 종목 크레두입니다. 매수가 62,000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고요. 일단 크레두를 이 종목을 왜 접근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 크레두가 만들고 있는 오픽 시험이라는 거를 좀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기보다는 연초에 이 삼성 SDS라든가 삼성 이 제일모직 이와 같은 기업들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관련 관점으로 크레두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관점이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일단 추세가 좀 더 이 교육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두는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요. 따라서 이 종목은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본래 사업으로 좀 집중해서 보기에는 사실 실적은 나오지만은 그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좀 관망으로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위치라면은 이 종목 최대한 좀 더 손실 보지 않은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5만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 다중 바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5만원 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지만요. 만약에 5만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는 좀 아쉽지만은 비중을 먼저 줄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서게 된다면요. 5만원 지지 받고 반등이 되어진다면요. 1차적으로 5만 5천원대부터는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비중을 또 줄여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크레두는 관망에서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일단 5,300원에 80% 정도 비중이신데요. 자, 지금 손실이 좀 크시네요. 5,300원. 3,500원대니까 자,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사신 지가 아마 올해 한 5월달에서 한 8월달, 7월달 그 정도 분에 사신 것 같아요. 일단 그때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다다랐을 때 그 위치였고요. 사실 지금 키스트의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그 소속사 연예인으로 꼽아보자면 바로 김수현 씨가 되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근데 김수현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바로 별그대. 별그대 때문에 크게 이제 한번 시들으셨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크게 별로 큰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드라마가 바로 프로듀사, 그다음에 밤을 걷는 선비에 대한 어떤 매출도 지금 계속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별로 크게 큰 히트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또 악재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트는 현재 시점에서는요, 김수현 씨가 어떤 뭐 이슈,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김수현 씨 폰이 출시가 된다는, 연말에 출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히트를 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단순하게 시장 안에서 규모로 본다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위축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케이스트가 김수현 씨 폰 출시로 인해서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앞으로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수현 씨의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또 들쭉날쭉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정체된 구간이고요. 물량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들어왔던 물량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현재 그때 올라왔던 그 물량들 자체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거래 없이 가격적으로 눌러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시세가 나왔을 때 가격의 위쪽으로 한번 뻗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이 좀 너무 많다는 게 어찌보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목표 주가는요. 보유학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너무 높아요. 저는 목표 주가는 일단 4,5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4,500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 매수가 1,350원에 비중 갖고 계시고요. 우선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 주가에 대한 하단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기간을 벌써 4, 5개월 정도 이 하단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올라왔던 자리 대비해서 가격 조정은 되었지만은 충분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선에서 점차 이 가격대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으니까요.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가 도달했을 때는 이 매수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기다려보자. 자, 그리고 매수가 회복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여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 이 남해화학이 가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 이해도를 다시 한번 높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가가 11,500원이시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역시 손실이 너무 크세요. 제가 아마도 이 기업은 그 전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ICD는 6,000원대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OLED 관련 기업 중에서 일단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ICD는요, 이번에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틀어 올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주가 다시 또 밀리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요. ICD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약간의 두 가지가 좀 충돌이 돼요. 왜냐면 이슈는 있어요. 이슈는 바로 애플에 대한 이슈인데요. 애플 쪽에서 이제 이번에 OLED 쪽에 대한 어떤, 패널을, 지금 스마트폰에, 장착한다는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그 금액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아마 8,000원 정도 위까지는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산업 매수가 42,000원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우선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장 밀접하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만 해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국내 시장 주택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차후에 이 외국인들보다는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여당과 야당에 대한 힘겨루기를 끝낸다면은 부동산 세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입니다. 다소 사실은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역할되기 때문에요. 우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가적으로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건설 종목군들은 접근이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현대산업을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건설 업종군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화네요. 다음 종목.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아, 시즌이요. 아, 시젠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44,000원이고요. 네. 30%. 30%요. 네네. 시젠 44,000원.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좀 됐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6만원 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아, 그럼 비중을 계속 늘리신 거네요. 예, 좀 늘렸어요. 아우. 조금 계속 내려가지고. 네. 자, 일단 시젠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 한번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잠깐 차트 흐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일단 주가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그 7월달까지 강력하게 한번 쏘아 올렸어요. 이때가 7만원대까지 저점 자리가 3만원대였죠. 네. 그때부터 이제 쏘아 올렸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올해 그 초 가격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네. 네. 시작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한 번에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밀어내는 그런 장세가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 시젠의 경우에도요. 그쪽과 관련해서 피해를 좀 입은 그런 기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올해 상반기에 그때 이제 물량들이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다시 한번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도 지금 뭐 밀릴 때 좀 추가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은 다시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평당가가 지금 44,000원씩 44,000원 정도 되시는데 그 정도 가격대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쯤 올라올 때가 한 어느 얼마 정도 말해는 될까요? 일단 목표 주가는 4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두고 보셔야 돼요. 근데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는 또 강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조정받을 만큼은 조정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개인들 물량들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주가 빠질 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외국인들의 투자의 관점, 시선을 좀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고점에 있는 고평가된 종목들을 사진 않아요. 보통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매집이 진행되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팍 튀어오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요, 좀 담아가는 자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외국인들이 담아갈 때는 굳이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현재 비중이 30%니까요. 왜냐면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일단 현재 비중만 가지고 그리고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54분이네요. 그러면 오늘 현재 예상 체결 주수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주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7% 정도 하락한 1948.6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8거래 연속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일단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역시 기관들은 삽니다. 1387억 원의 매수. 그런데 외국인들은 2738억 원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69억 원 정도의 매도인데요. 아직까지 포지션 자체는 완벽하게 잡아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보통 주말을 통해서 기업들의 악재가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금요일날은 거래도 한산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탄력이 좀 모자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금요일장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16% 플러스입니다. 바로 전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한번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조금씩이나마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는 1.6% 정도대 하락이고요. 한국전력은 0.62% 정도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1.03% 그리고 0.82%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 거래보다는 약 2,000원 정도 오른 40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삼성생명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정말 지금 저점에 대한 어떤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지금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권은 지금 잡혀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씩 보유 관점에서 조금만 기다려본다면 어느 정도의 저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조금 메마른 그런 가운데서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들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여전히 강세네요. 3.5% 정도 올랐고요. 삼성 SDS는 0.7% 오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네이버가 오랜만에 또 3.7% 강하게 또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반등 주면서 과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신현지주는 현재 1.3%대가 하락세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2.8%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이 장후반 때 이 반등 기조를 좀 보여주려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지금 652포인트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후반 때까지, 동시호가 때까지 655포인트대까지 회복 여부를 지켜봤는데, 지금은 550포인트 위상에서만 지키는 이 정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 코스닥 쪽에 좀 더 깊이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장후반 때 외국인이 그래도 이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거진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연출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역부족인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차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어떻게 코스닥 안에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 요인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장후반대까지 이 약세의 모습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셀트리온 하락 기조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마이너스 4%대 하락 기조를 보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체로 모든 업종군들이 하락 기조를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장후반대 로엔 종목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컴투스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로엔과 컴투스와 같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장후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제약바이오 섹터들, 의약품 이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졌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미 일찌감치 11월 중순부터 바뀌었었죠. 자, 지금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이 삼성전자의 이 항보가 전기차 혹은 장부통차 장비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IT 기업들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IT 전자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드디어 됐습니다. 참 이번 한 주는 정말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정말 힘드신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서 12월 달, 우리가 흔히 이 연말에 산타레이를 기대할 법도 싶은데, 우선 이 시장에 대한 수급이 불안했던 게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아직 적합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은 또 올랐단 말이죠. 유럽 시장도 올랐고요. 근데 월요일장 기대해봤더니 월요일장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이었고 그대만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오늘 금요일 저희 나라 증시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하고 또 유럽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면 좀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거래소 코스피입니다. 전거래보다 0.18% 정도 8% 정도 하락한 1948.5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에는 그나마 조금은 올려줬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스닥 지수는요, 거래소보다 역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0.7% 정도 하락한 653.46포인트에서 결국은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시장이 바로 코스닥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본다면 단 하루도 양봉이 없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대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그런 시기가 바로 이번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네, 정말 신뢰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대응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로엔입니다. 자 로엔 오늘 5.1% 정도의 상승으로 오늘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요. 자, 로엔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IUC,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로엔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멜론입니다. 자, 일단 멜론 쪽에서의 어떤 매출, 스토리 자체가, 역시 이제 음원 쪽 매출은 사실 과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 성장세를 좀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또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로엔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상승의 원인은요, 중국의 기업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중국 쪽 사업에 진출하는 그 MOU를 체결시켰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로엔의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올라섰는데요. 로엔 앞으로 한번 시세가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 쪽의 어떤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가 또 그만큼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로엔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자, 이 기업은요, 오늘, 지금 11월 달에 주가가 후반부에 좀 강하게 위쪽으로 탄력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유,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게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단기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기업, 지금 자리, 저점이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설명해 드렸고요. 역시 4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네요.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시 신제품 출시가 1분기 그 시점에서 당연히 이제 수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1분기 깜짝 실적에 그치지 않을까. 앞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의 돌파가 필요해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애플이 이번에 OLED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LG 쪽에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삼성 쪽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차례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들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이에요. 사실 이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악재 자체가 크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면세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호텔신라는요, 면세점 쪽에서의 경쟁 치열, 과연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뺏길까요? 물론 뺏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호텔신라의 이런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한 주가의 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가의 하락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다가 주가 양봉을 한번 잡아주는 자리가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씩은 담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하고 문자 주시고요. 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1기획이고요. 네. 매수가는 22,500원입니다. 25,000원이요? 22,500원. 22,5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40% 되는데요. 40%요? 일단은 좀 오래 기다리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도 많이 매수가 근처까지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예. 예, 다행인데, 일단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아니, 저는, 예, 제일기획 이걸 네. 지금, 현상 내가 이거 한 1년 지금 가까이 지금 내가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걸 더 계속, 네. 좀 지금 전번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네. 그러면 한 22,000원 선에나 오면은 좀 네. 선절하고 다른 예.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그게 네. 궁금한데요. 일단 비중은 40%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좀 많이 끌려왔었어요. 그쵸? 수익도 한 차례 나오기도 했지만은 다시 또 위협적인 자리까지도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제일기획이 어떤 회사였냐면은 광고 기획하는 회사예요.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 올해에는 지배구조 관련해갖고 삼성의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제일기획, 일단 이 회사가 잘 되려면은 광고를 많이 찍거나 또 광고 장사를 잘해야겠죠? 자, 그게 제일 잘 되는 때가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은지 아시나요?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광고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이 올림픽을 빌어서 삼성에 대한 그룹 광고, 삼성 제품에 대한 광고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긴 제일기획, 삼성에 관련된 계열사인데, 삼성 광고 많이 나오면은 제일기획이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림픽 되기 이전까지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고요. 우선은 무난하게 매수가는 회복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매수가 그래요. 회복하는 자리가 이전에 한번 잠깐 매물대를 형성했던 가격대라서 아마 이 구간 안에서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동계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하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요, 올림픽 앞두고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는 곧잘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올림픽 하기 이전까지는 좀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올림픽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가시고요. 만약에 그 전에 크게 올라오지면은 그때는 또 차익 실현 자리 좀 챙겨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000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림픽 때까지 기다렸을 때는 27,000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경과되겠지만은 좀 올림픽 이전까지는 잘 들고 가보도록 하세요. 네. 손절가는 어떻게 네, 잡아야 돼요? 아무래도 올해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나 손절가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2만원 선에서는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나중에 2만원 선이든 아니면 매수가 회복할 때든 그때는 저희한테 한 번 더 고민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쥐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올림픽 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스온이요. 코스온이요. 자,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26,200원이고요. 네. 비중이 10%인데, 네. 하여튼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그래서 손절할 기회도 놓쳐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는 그냥 계속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매수하셨나요? 한, 며칠 됐죠? 네, 네, 얼마 안 됐죠? 네. 네, 한 열흘 정도 됐나? 자, 그러면은 코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요. 26,100원 정도면, 한번 올라갔다 살짝 눌림목 정도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주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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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가는 이제 빠지고 이렇게 내려오네요. 자, 일단 코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네, 화장품 네. 일단 얼마 전에 무슨 네. 어디 기자가 네. 실적 오는하면서 24,000원 목표가로 그렇게 네. 낮췄다고 그렇게 그거 들은 이후로부터 그냥 계속 빠져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면요. 어떤 기자분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라는 기업 아시죠? 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요. 이것도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도. 주가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었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딱 보니까 어떤 이제 모 기자분께서 국내에서만 페달을 돌리는 삼천리 자전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좀 어이가 좀 없었던 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 성장성을 좀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분명히 당연히 기업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물량들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렸을 때죠.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정말 좀 황당하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코스원도 그래요.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기사를 딱 쓰게 되면 그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그 기사라고 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되게 크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게 돼요, 사람들을. 그런데 코스원도 만약에 이렇게 밀리고 나서 주가가 4만원, 5만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적었지만, 네, 그 내용 자체를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코스원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밀리고 있긴 하지만 밀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저는 코스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는 파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코스원이 중국 쪽에서 이제 YG엔터 쪽하고 이제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류 문화가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원하고 YG엔터하고 어떤 합작법인 설립과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더 크게 발생이 되게 된다면, 네, 주가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비중이 10%니까 네,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가 매수 네. 괜찮은지요? 왠지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일단 추가 매수는요, 지금 네. 이렇게 어쨌든 하락이 멈추지 않은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일단 하진 마시고요. 추가 네.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밴드를 잠깐 잡아드리면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9,000원 정도에서 19,000원 네. 정도에서 2만원 정도. 요 정도 자리에 한번 오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양봉 한번 나와야 됩니다. 네, 양봉 양봉이. 정도. 예, 양봉을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화일약품을요, 제가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7,320원. 7,320원. 예, 네. 일단 시장에 많은 약품주들, 제약주들, 바이오 주목들 많은데
화일약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 네. 누가 증권회사 직원이 한번 그걸 매수를 해봐라고 해가지고요. 아, 좀 오래됐어요. 네. 주변인의 근데 권유를 올해 하셨군요. 7월달인가? 언제? 7월달인가 7월 달? 한번 네. 예. 11,000 얼마까지 갔을 때 네.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욕심을 저 일단 그 가격대까지 봤다라면은 그래도 지인분이 추천을 잘 해주셨던 건데 워낙에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려왔어요. 예,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올라왔을 때는 52주 신고가도 연출돼가지고 저도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화일약품이 예전에 이 2012년도 때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됐을 때 이 기업이 또 잘 갔어요, 곧잘. 근데 예. 2013년도 때 이 주가가 급격하게 꺼지게 됐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화일약품이 대주주 물량이 많이 출회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주주 물량이 더 이상 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경영권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주가가 대주주가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팔았다라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뜰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 가격대 근처에서 대주주가 팔았던 것처럼 이 가격대 올라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팔고자 하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화일약품이 사실은 재무제표도 안정적이고 기업에 대한 이 시장도 안정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모난 일도 없고 또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맞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니고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받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제약품 또 약품주 좋은 회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면은 화일약품은 조금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일약품은 완벽히 100% 국내 시장만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 해서 일본 시장 진출을 좀 준비한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좀 시간 지나가면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못 간다고요. 그래서 못 가요? 일본에다 수출 그런 준비한다고 얘기가 해서? 나왔어도 예. 못 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6,000원 주가에 10만 주 거래량이라는 건요, 굉장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외톨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관심을 좀 많이 하고 유행이 탈 수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가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은 보지 말아야죠. 그쵸? 거기까지는 올 수 있나요? 저는 기다리면 온다라고 봐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원료 의료품이라는 게 일본 시장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N달러 N저 현상이다 보니까 이 원료 의약품을 또 이쪽에서 또 구입하고 또 이쪽에서 또 다시 팔아서 마진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환경이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필요한 뉴스는 이 일본에 대한 부분들, 이 관계가 좀 더 명시화돼야 되겠죠. 최근까지는 일본에 대한 관련된 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 뉴스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업에 대한 모난 이야기는 없으니까 굳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들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답하시면요. 네. 저도 제가 봐도 답답해요. 언제 갈지 모르겠고. 그러면 네, 답답해요. 저도 사실은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 관심 많이 가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하자는 관점입니다. 제가 다시 앞에 이야기들 싹 정리하고 일단은 조금은 반대 나오면은 그냥 정리, 그리고 종목 교체,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 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7,000원 밑에 오더라도요, 6,600원, 6,7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를 조금씩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바로 서울 노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자막을 통해서 나갈 거고요. 자, 시장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황미영 멘토를 믿고 그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